자, 요즘 금값 많이 오릅니다. 금 한 돈에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금값 폭등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비밀은 아시나요?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금값 왜 오를까?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그리고 세 번째, 금이 아니라 S&P 500이나 나스닥 ETF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 그리고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다면 결론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순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값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37%나 올랐다고 합니다. 1온스당 3,700달러 내외인데 내년 1분기가 되면 4,000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 한 돈 기준으로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남 한평군의 황금박쥐 보신 분들 계시죠? 2005년 또 제작되었는데 그때 27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59억,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금값 왜 오를까? 첫 번째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등등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야. 그렇다면 달러보다 금이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 될 거야 라는 인식. 두 번째는 미국 기준금리가 최근에도 0.25% 떨어졌잖아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되면 시중에 인플레이션, 즉 돈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실제로 금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1995년 9월 달부터 올해 2025년 8월 달까지 30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와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면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가 확 떨어졌죠.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금값이 확 오릅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이 되니까 다시 금값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죠.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면서 다시 금값이 쑥 올랐죠. 자, 그런데 최근 보면 기준금리를 미국이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에 비하면 금값이 과도하게 급등했죠. 자, 이것은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요인,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정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 특히 프랑스는 IMF 구제 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 나라들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확보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금을 엄청나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이 2019년까지는 130톤 수준이었는데 올해 260톤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거죠. 자,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다섯 번째 이유, 금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류가 채굴한 금이 20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5만 톤 정도만 더 채굴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물론 지금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테크 산업으로 인한 경기 상승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이 약화했고 각 나라들이 금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잠재적인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대체로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금에 투자할 때는 총자산의 10% 이내에서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은요,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은 마치 디지털 자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지털 자산은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몇 가지 코인에 대한 예치 이자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디지털 자산보다 못한 것이 금입니다. 예컨대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설령 원본이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더라도 그동안 받은 배당이나 이자 때문에 돈이 불어나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금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값 폭등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투자 전문가들은 금에 투자하면 총자산의 10% 이내에서 해라 라는 조언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S&P 500 지수 또는 나스닥 100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금값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금리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은 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8월 말 기준까지 잘랐으니까 4.5%죠. 그리고 9월 달에 0.25%를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위에 있는 노란색 그림은 나스닥 100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곡선은 S&P 500 지수 그래프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확 떨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금리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했죠. 자, 그 이후에 전 세계 투자 금융이 안정되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오릅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움직였죠. 자, 그러다가 금리가 조금 오르는가 싶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제로금리가 되면서 주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은 크게 오릅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2022년부터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자, 올리니까 나스닥 S&P 500 지수는 다시 크게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급등합니다. 급등한 이유는 AI 등 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 기간에는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S&P 500 지수, 특히 나스닥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크게 팽창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는 1995년 9월 달부터 올해 2025년 8월 달까지 30년 동안 금에 투자했을 때, S&P 500 지수 ETF에 투자했을 때, 또 나스닥 100 지수 ETF에 투자했을 때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1995년 9월 달에 각각 10만 달러, 구체적으로는 금에 10만 달러, S&P 500 지수에 10만 달러, 나스닥 100 지수에 10만 달러를 1995년 9월, 지금부터 30년 전에 투자하고 그때부터 문을 닫았다. 자, 그랬을 때 30년이 지난 2025년 8월 달에 뚜껑을 열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요. 금은 10만 달러가 90만 4,986달러가 되었고, S&P 500 지수에 투자한 10만 달러는 114만 5,761달러가 되었고,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한 10만 달러는 무려 408만 4,963달러가 되었습니다. 연복리 수익률로 계산하니까 금은 7.62%, S&P 500은 8.47%, 나스닥 100은 13.17%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금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자나 배당이 없다 했죠?
자, 그런데 S&P 500은 한 2%대의 배당 연,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 내외의 현금 흐름, 배당이 있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금이든 S&P 500 지수든 나스닥 100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특히요,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금에 투자할 때는 총 자산의 10% 이내로 투자해라 하는 말, 왜 그럴까?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특히 금은 금융위기 때 폭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가 되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금융투자자산, 특히 주식형 자산은 폭락하죠. 자, 그런데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조차도 크게 떨어졌던 경험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금이 27%나 폭락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1온스당 7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후 한 달여가 지난 10월 10일에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속성 때문에 무려 936달러, 200달러 넘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2주가 지난 10월 24일에는 장중 681달러까지 폭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돈이 귀합니다. 금으로 무역 거래를 하지 않죠. 달러로 합니다. 자, 돈이 귀하기 때문에 빨리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금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죠. 매도가 쏟아지니까 금값은 폭락하더라. 자,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했다. 물론 지금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테크 산업으로 인한 경기 상승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이 약화했고 각 나라들이 금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잠재적인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흐름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언젠가 폭락 또 꺾이기 시작하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단기적으로는 자산 분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도 금에 투자할 때는 총자산의 10% 이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죠. 자, 오늘은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금값이 왜 오르는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지, 금에 투자할 때는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할 때랑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